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어떻게 1장에서 기본 이론 운영체제의 개요 수업을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본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기출 문제라 단원별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관연도 10년도 기출 문제, 관연 10년치 기출 문제 중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거는 뭡니까? 핵심 기출 문제 보시고 꼭 최신 기출 문제 연도별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장의 운영체제 개요 한번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해가지고 운영체제와 관련된 기능 문제가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정의 내지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운영체제의 기능 분류 어떻게 여러분이 제어 프로그램과 그죠? 관련하여서 분류하셨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죠. 그 중에 섞었겠죠? 않는 것은. 자, 영어로 나왔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주 보는 문제가 될 테니까 자신 있게. 자, 제어하면은 뭐예요? 관리하고. 그죠? 컨트롤 말 그대로. 그죠? 매니지먼트와 컨트롤 단어 나와 있는 거 제외하고 한번 봐보면 영어 단어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자료를 관리한대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처리하겠어요? 제어하겠어요? 제어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죠. 원하는 서비스가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러면 서비스를 처리를 해줘야죠. 얘는 처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죠. 자, 잡 컨트롤. 일을 제어해야 돼요. 왜? 컨트롤이 있으니까 제어 프로그램 맞고요. 슈퍼바이저. 이거 높은 반 사람이죠. 그래서,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 그렇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답은 처리 프로그램의 서비스. 자,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명확하게만 암기하시고 계신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 보시면 기능상으로 운영체제를 분류를 했을 때 뭐라고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동일하지만 기사님들은 좀 분량을 많게 해서 나온다는 거죠. 앞에가 너무 쉽거든요. 자, 제어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제어하면 컨트롤입니다. 자, 박스 한번 내용 볼게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사이의 전송, 파일의 조작 및 처리, 입출력 자료와 프로그램 간의 논리적 연결 등 뭐 이렇게 많습니까? 프로그램에서 취급하는 파일과 데이터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대요. 당연히 관리하니까 제어 프로그램은 맞는 것이고. 자, 지금 4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인데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영어 하시고 한글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겠죠. 자, 얘는 자료를 보시면 무슨 글씨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료 전송하고 파일 어떻게 조작하고 입력 및 출력 자료죠.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연결, 파일. 자, 결론은 뭐예요? 데이터와 관련된 일들을 한다. 라고 해서, 자,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천천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아실 것이고요. 문제 풀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는 확답을, 그쵸?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번의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맞죠? 자, 역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3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중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용어가 나왔습니까? 컴파일러 랭귀지다. 어셈블리 랭귀지. 이거 뭡니까? 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지칭할 때 옳은 것은 앞에 있는 2개의 랭귀지를 몰라도 뭐예요? 프로그램은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배우셔서 프로그램의 언어를 배우셔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죠. 코딩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 뭐라 그러시는가? 라는 거죠. 자,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하드에 저장한 상태를 최초의 소스 프로그램. 그죠? 소스. 동일한 얘기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원시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 번역이 돼서 수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러면 어셈블러는 뭐예요? 컴파일러 종류죠.
자, 그러면 어셈블리어를 번역하는 번역기입니다. 자, 이 번역기는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하는데 한 방에 번역하면 좋은데 얘네가 두 단계죠. 패스가 두 단계로 번역을 한대요. 근데 왜 한 방에 번역 안 하고 두 단계로 번역하느냐? 어려우니까. 그쵸? 네. 자, 그러면 뭡니까? 제일 주된 이유면 다 유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답번에 한 개의 패스만 사용하면 기호를 모두 정의한 뒤에 기호에 해당 말이 웃기네. 한 개의 패스만을 사용하면 기호를 모두 정의한 뒤에 해당 기호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1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호가 1패스에서 모두 기호를 한 번에 정의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성능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3번입니다. 그죠? 네, 2패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1패스, 2패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주된 이유는 답번입니다. 기호 정의 때문에 그럽니다. 어셈블리어는 기호 언어예요. 자, 그럼 4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컴파일러 종류가 어셈블러도 있고 또 뭐 또 있습니까? 인터프리터도 있고 컴파일러도 있죠. 자, ER, OR 뭐요? 번역기 얘기하는 거죠? 번역기. 자, 번역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번역기가 종류가 좀 다르니까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겠죠. 다른 점은 뭐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 목적 모듈 해서 전체적인 번역 후 실행을 합니다. 전체를,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100줄짜리 프로그램 짜줬으면 100줄, 1000줄이면 1000줄인 전체를 번역한 후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목적 모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목적 프로그램의 생산이라고 확인하시고 누가? 컴파일러가. 그럼 인터프린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목적 소스,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않지요. 그렇죠? 자, 그럼 쟤는 그렇죠? 인터프린터는 전체가 아니고 한 라인, 한 줄, 그렇죠? 한 줄씩 뭐예요? 번역한 다음에 실행하죠. 이게 차이죠. 다시 얘기하면 컴파일러 하면 목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주기억 장치에 그쵸? 올려놓는 기능은 이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좀 후진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쵸? 주기억 장치의 자원을 확보를 한다라는 뜻이죠. 올려놓는다? 아유, 유식하게 얘기하면 적재하는 기능이죠. 다 영어로 보시면 좀 더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로딩, 로드하는 기능이죠. 그죠? 보조기억 장치에 있으면 프로그램이 그쵸? 저장만 되는 거죠. 얘를 번역해서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럼 메모리로, 주기억 장치로 데리고 와. 그쵸? 데리고 와까지 하는 애는 로더입니다. 그쵸? 자, 로더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요? 적재기. 한글로 하면 너무 웃기죠? 한자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쵸? 로딩 해서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면, 게임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띠리리릭 100% 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로딩 점점점 되어 있죠. 자, 답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로더. 그러면 로더가 뭔지를 들으셨죠? 로더가 뭔지 들었으면 로더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로더의 주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로딩이에요. 로딩.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오는 거. 그쵸? 예. 그런데 그 단계를 세부적으로 기능을 한번 살펴보니까 4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로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해서 자, allocation, linking, relocation인데 가장 중요한 로드가 없죠. 자, 답 라번이죠. 컴파일은 뭐야? 번역.
네, 이건 번역이잖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번역기가 하는 거죠. 자, 트랜스퍼가 하는 거고, 아, 이 기능 말고 더 중요한 기능은 로딩 기능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기능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그런 기능을 뭐를 좀 더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로더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양한 로더의 종류 중에서 이거는 로더의 종류예요. 절대 로더에서 각각의 기능과 수행의 주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문제는 절대 로더의 기능은 뭐고 절대 로더의 수행의 주체는 뭐냐? 뭐 이렇게 나열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죠. 절대 영어로 뭐예요? absolute. 분유 이름인가? 자, absolute 로더는 다른 기능보다 로더의 다른 기능보다 뭐에 그쵸? 초점을 맞췄냐라고 했을 때 그쵸? 예. 보시면 재배치는 어셈블러, 기업 장소 할당은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고 적재는 로더가 하고 링킹은 로더가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하자 해서 연결은 링커가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로더를 절대 로더라고 하는 편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가번. 그죠? 네, 링커. 그죠? 링케이지 에디터라고도 하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네, 절대 로더에 대해서 되게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부분에서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문제죠. 자, 그러면 분량이 좀 많아졌죠. 그러면 기사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어려워진 건 아니고 마치 수능처럼 지문이 좀 설명식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간략한 것보단. 한번 볼게요. OS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뭡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은? 자, 가번 운영체제는 어디 있어요?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 있죠? 여기까지 맞네. 그죠? 네, 여기까지 맞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사이에 있다. 인터가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동작하는 일종의 뭐예요? 하드웨어 장치. 이거 맨날 틀린 문제네. 소프트웨어죠. 자, 윈도우 CD로 설치하잖아요. 그걸 기계 장치를 뭐 어떻게 끼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가번 틀렸죠. 길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다니까요. 자, 나번.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의에서 한번 살펴보셨고, 운영체제는 스스로 어떤 유용한 기능도 포함하지 않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서포팅하는 환경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는 중앙처리 장치, 시간, 메모리 공간, 파일, 기억 장치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용자 프로그램이 필요시 이들 자원을 할당 회수해서 정말 말 그대로 컴퓨터를 잘 운영하는 장치죠. 자, 그럼 운영체제의 거리가 먼 것은,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인터페이스 제공하고요. 동일한 문제인데 짧은 거죠. 여러 사용자 사용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자원 관리하고요.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스케줄링,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자원을 관리한다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입출력에 대한 주력적인 역할을 수행해. 자, 입출력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입출력의 주력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입출력 장치지. 프린트 하려고 운영체제를 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력적인 모든 뭐뭐만 뭐 이런 문제가 너무 그쵸 치중적인 역할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말이 조금 안 되죠. 운영체제와 관련된 일은 하죠. 운영체제 자원 관리를 하니까. 자, 그럼 넘어갑시다. 아이고, 다시 짧은 문제 나왔죠.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기준. 자,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 운영체제이냐인 거죠. 자, 평가. 좋은 운영체제는 거리가 먼 것은 throughput, 그쵸? throughput, 처리 효율을 최대화하고
turn around time, 반환 시간을 줄이는 게 운영체제 성능이 좋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무결성이죠. 운영체제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뭐와 관련된 얘기죠. 자, 그러면 12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 사람이 컴퓨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접속을 했는데요. 걔네들이 차례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처리를 하면 조금 시간은 딜레이는 되지만 다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 사용자가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해 주는 느낌이죠. 세상에 동시에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나눠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행은 된다 이거죠. 찔끔 진행은 되지만 자,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타임 쉐어링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운영체제의 역사죠. 시간을 쉐어링 쪽에서 나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제약 조건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자, 비행기 제어 시스템이나 교통 제어 시스템을 하는 운영체제는 무엇인가? 자, 비행기 제어, 그죠? 교통 제어, 신호등, 그죠? 관제탑 얘기하시면 뭐예요? 그때 여기에 은행까지도 들어가야죠. 은행. 그죠? 계좌이체 하는데 내일 모레 되면 안 되죠. 그때. 그죠? 비행기 떠 있는데 관제탑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안 돼. 그때 내려오라고 신호를 보내야죠. 그러면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리얼타임 실시간이 안 되면 어쩌자는 거야. 한 달 뒤에 비행기는 한 달마다 25일마다 내려왔나? 그쵸?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왔네, 말이. 그쵸?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앞에서 지금 봤는데요. 이런 시스템의 발달 과정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를 모았다 처리하고, 그쵸? 그때 처리하고, 나눠서 처리하고, 그쵸?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다 지원하고 해서 답은 뭡니까? 4번이죠. 자, 일괄 처리를 배치 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배치 처리. 분산 처리 시스템, 다중 모드 시스템, 그죠? 시 분할은 타임 쉐어링 방금 봤죠? 뭐 배치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가라, 다, 나, 그죠? 다, 나 해서 가본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이 제일 어렵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4번 문제 넘어가고요, 그죠? 15번 문제. 운영체제의 운영기법 중에 동시에가 나왔네요.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CPU를 몇 개? 2개 이상, 여러 개. 그죠? 2개 이상. 뭐라 그래요? 일단 다중이네, 다중. 멀티. 자, 근데 CPU죠. 뭐가 멀티냐? CPU. 자, CPU는 뭐예요? 프로세서. 한글로 말하면 처리기. 다중 처리기. 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는 다중 처리기에서 답원에 다중 처리 시스템. 멀티는 멀티인데 뭐가 멀티예요? 프로세싱이 멀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에서 16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여러 사용자들 사이의 자원을 공유하도록 자원 관리를 하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이죠. 그죠? 자,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유닉스, 저희 6장에서 배울 거고요. 자, 유닉스로부터 나온 리눅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닉스, 리눅스, 자바 등이 있다. 운영체제의 자바는 없습니다. 그죠? 아이, 쪼잔하게 냈네,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자바는 뭐예요? 이건 소프트웨어고요.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잖아. 이건 소프트웨어인데 자바는 프로그램 언어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 언어죠.
여러분 영어, 중국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CD로 까는 게 아니고, 그쵸? 자, 그러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제공하고요. 자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대단하네. 스케줄링 계획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 이렇게까지 잡아내야 되나? 아닙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본 거고 기출문제 보시면 다시 한번 나오겠죠? 자, 그러면 10개 여기까지네. 16번. 그쵸? 일장의 운영체제의 개요는 16번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일장은 평균 2문제 정도, 그쵸?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꾸준히 나오다가 최신 경향에서는 2문제 정도로 약간 좀 비중이 한 문제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뒷부분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자장 우리가 이 과목을 왜 배우고 이 과목이 뭐고, 그죠? 정확하게 운영체제의 개요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지만, 그죠?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틀을 잡아 놓으시면 100점만, 그러니까 100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00점은 20문제 얘기하는 거죠. 20문제를 조금 더 담아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기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2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